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에서 인터넷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바로 스타링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인터넷이 마치 공기처럼 어디에나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산꼭대기에 있든 바다 한가운데 있든 그냥 바로 초고속으로 연결되는 세상. 와, 생각만 해도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안타깝게도 아직 수백만 명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저기 외딴 시골 마을이나 재난으로 모든 게 파괴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안정적인 인터넷이라는 건 여전히 사치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바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디지털 격차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스타링크가 바로 이 거대한 문제에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기 첩찹산중 깊은 곳에 있는 마을이나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배, 아니면 큰 지진 때문에 통신망이 다 끊겨버린 곳. 이런 곳들은 지리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한계가 너무 명확해서 사실 초고속 인터넷은 무슨 기본적인 연결조차 힘든 게 현실이에요. 스타링크가 바로 이 연결의 사각지대로 뛰어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스타링크는요, 기존의 위성 인터넷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그냥 완전히 뒤엎어버려요. 정말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들고 나왔거든요. 스타링크의 가장 큰 비밀, 그건 바로 궤도에 있습니다. 기존 위성 인터넷은요, 저기 까마득하게 높은 무려 36,000km 상공의 정지 궤도를 돌아요. 그런데 스타링크는 고작 550km 상공의 저궤도를 아주 촘촘하게 돌고 있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고도 차이가 바로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보세요. 기존 위성은 지연 시간이 600m초 넘는데 스타링크는 단 20m초. 바로 이 차이가 말 그대로 모든 걸 바꿔놓은 겁니다. 20m초. 네, 바로 이 숫자가 진짜 게임 체인저예요. 반응 속도가 이 정도로 빠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위성 인터넷으로도 화상회의하다가 화면이 멈추거나 온라인 게임하다가 렉 걸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냥 마치 우리 집에 광 케이블이 쫙 깔린 것처럼 그런 쾌적한 경험을 이제 지구 어디서든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숫자 덕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무려 6,750개가 넘는 위성들이 와, 진짜 거대한 그물망처럼 지구 전체를 촘촘하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 압도적인 스케일, 이게 바로 스타링크가 지구 어디든 커버할 수 있는 비결인 거죠. 자,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이 기술이 실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칠레 남부의 한 외딴 어촌마을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곳은 위성전화가 유일한 통신 수단이었대요. 그런데 스타링크가 들어오면서 이 마을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바로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초고속 연결이 공동체에 변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건 단순히 인터넷 선 하나 연결하는 차원이 아닌 거죠. 말 그대로 한 공동체의 미래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엔 재난 상황으로 한번 가볼까요? 2022년에 허리케인 이언이 플로리다를 강타했을 때요. 지상 통신망이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 300개가 넘는 스타링크 단말기가 긴급 투입돼서 응급 구조대의 통신을 되살려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생명선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통신이 마비됐을 때 스타링크가 정말 신속하게 중요 지역의 연결을 복구했죠. 이건 단순한 통신 복구를 넘어서 국가 전체의 회복 탄력성을 지켜내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산업 현장입니다. 여기서도 정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먼저 1단계. 스타링크로 그동안 통신이 아예 안 됐던 오지의 광산이나 농장을 연결합니다. 그럼 2단계. 여기서부터 IoT 센서나 드론이 실시간으로 엄청난 데이터를 쏟아내기 시작하겠죠? 자, 그럼 3단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원격으로 드릴을 조종하거나 트랙터를 자율주행시키는 거예요. 자동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결국 이걸 통해 생산성과 안전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엄청난 혁신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스타링크가 활짝 열어젖힌 이 위성 인터넷 시장.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이걸 둘러싼 새로운 우주 경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시장 성장세가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이에요. 보세요. 2025년에 약 145억 달러 규모인데 불과 5년 뒤인 2030년에는 무려 334억 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2배가 훌쩍 넘게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엄청난 성장의 한가운데에 바로 스타링크 같은 혁신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스타링크 혼자 다 먹는 건 아니겠죠. 영국의 원웹이나 세계 최대 기업인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이 이미 이 우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스타링크가 확실한 선두주자이긴 해요. 하지만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 우주 인터넷 경쟁,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이 됩니다. 필요한 절차들이 거의 다 마무리돼서 2025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동안 통신이 정말 어려웠던 우리 섬이나 산간 지역에도 드디어 완전히 새로운 연결의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스타링크는 이제 그냥 좀 빠른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서 전 지구를 촘촘하게 잇는 새로운 차원의 필수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혁명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전 세계의 디지털 격차를 없애는 게 이제 그냥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가 됐다는 겁니다. 둘째, 재난이 닥쳐도 쉽게 끊기지 않는 훨씬 더 튼튼하고 회복력 있는 통신망을 갖게 된다는 거고요. 셋째, 그동안 기술에서 소외됐던 외딴 지역의 산업들도 드디어 디지털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초연결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연결되는 행성. 그 미래가 이제 정말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게 과연 가능할까가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강력한 연결의 힘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